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 차가운 시장을 만난 온몸이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쪼그라드는 그런 화요일날 오후에 각도기 곽산준 중국 마감으로 찾아왔습니다. 죄송해요. 네, 안 되네. 네. 안녕하세요, 찐링입니다. 네, 한국 시장은 굉장히 세게 얻어맞았고 일본 시장도 세게 얻어맞았는데 중국 시장은 어땠습니까? 중국도 오늘 아니나 다를까 하락했는데요. 오늘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하락했는데 일본 니케 3%, 한국 코스피 3%, 대만 가구원 2% 하락했고 중국은 본토 증시는 상해 종합지수 0.81% 하락, 심천 0.92% 하락, 창업한 지수 1.16% 하락, 상해 과창 50지수 유일하게 플러스 0.29% 강보합. 그럼 뭐 어제보다도 괜찮네. 유일하게. 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한국 시간 오후 4시 10분 기준 홍콩 항생지수 2.08% 하락, 항생 테크지수 2.39% 하락. 그래서 오늘 중국 본토 증시는 좀 소폭 하락했고 홍콩은 원래는 1% 하락했다가 장 막판에 다가갈수록 2%대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있는 시장이 매우 안 좋았다. 이렇게 맞습니다. 결론 내리는 게 맞겠네요. 네, 홍콩 증시의 외국인 비중이 한국보다 좀 더 높아요. 네네. 그래서 글로벌 그 동향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요. 오늘 중국 증시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제랑 대체로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어제도 중국 본토 증시가 약보합이고 홍콩이 조금 소폭 하락했잖아요.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정치 이벤트나 여러 가지는 뭐 공백기에 있고 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10월 3대 실물 경제 지표가 어제 보여드렸다시피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다 둔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올해 남은 11월 10월에 나온 실물경제지표가 그러니까 나머지 두 달도 실물경제지표가 뭐 딱히 개선되거나 약간 지표가 좀 둔화될 것 같다. 그런 관망심리 또는 우려심리.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는 그 전날에 미국 증시 뭐 AI 버블론 그런 거 영향. 근데 오늘은 그런 거보다는 오늘 중국 증시 거래 대금이 어제랑 비슷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이번 주 월화 3일 연속 2조 위안 이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이 아직 살아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상해 현지 자산운용사나 보험사 산하의 그 자산운용사나 또는 증권사 산하의 자산운용사 근무한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대체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월부터 9월까지 테크주 위주로 3개월 쭉 급등했다가 그러면 많은 자산운용사나 주식 중개 매매나 증권사들이 사실 올해 한 해 KPI 완성했어요. 돈 많이 벌었죠. 네, 그래서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동작을 하더라고요. 아니 어제도 이런 동작. 그러니까 어제도 물어봤지만 중국 분들이 사회주의 체제인데 우리보다 훨씬 자본주의 같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아니 알지, 그건 아는데 네. 그게 아니고 자본주의 사람보다 훨씬 KPI 뭐 이런 거에 훨씬 더 민감한 것 같아. 본인 밥그릇이나 본인 커리어 인생이랑 직결되면 누가 그러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나는 좀 덜 그런데. 그러면 이미 다 그런 금전적인 다 상관없고 이미 재무적 자유를 얻으셨다. 나는 그게 아니고 아니 되게 뭐랄까 그 생활 전선에서 되게 전투적이다는 느낌 이런 거를. 네, 왜 그러냐면 다들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10월달에 이제 돈 다 벌었으니까 이렇게 늘어진다는 것 자체도 되게 웃기는 거야. 어떤 측면. 근데 하던 사람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저희 상해 현지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 만약에 대부분 테크주가 10월 국경절 이후부터 한 10% 20% 하락했잖아요. 조정세. 근데 그 시점에 만약 중국 현지 그 방대한 기관들이 테크가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좋다. 전략적으로 방향이 맞다. 그렇다고 해서 3개월 급등한 상황에서 국경절 이후에 또 추가 매수하면 주가를 올려놓을 수는 있어요. 네네. 하지만 그게 10월 11월에 진행되면 연말이 되면 또 중국에서 거래 대금에서 70%를 차지하는 개인들이 연말 연초에 그걸 확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관들 입장에서는 연간 수익률이 좀 내려갈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친구가 이런 동작 일단 아무것도 안 해. 약간 이런 분위기. 네. 근데 거래량을 봐도 7월부터 9월까지 2조 위안 이상, 심지어 3조 위안. 거래량을 보면 어느 정도 분위기 파악이 돼요. 거의 역사상 3조 위안 이상은 거의 역사상 그건 최고 수준 아니에요? 엄청.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거래 대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11월 첫 주에 거래 대금이
2.13조, 1.9, 1.8, 2.08, 2.02. 둘째 주 11월 둘째 주는 2.19, 1.01, 1.96, 2.07, 1.9. 그래도 5거래일 중에 3거래일 이상. 근데 이번 주 월요일 어제는 1.93조 위안, 월요일에는 1.93조 위안, 오늘은 1.94조 위안. 네네. 아직은 뭔가 그래서 다들 좀 관망 분위기.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어제 이어서 증시 자체는 재미없는데 그래서 아까도 들어오기 전에 상해에 있는 자산운용사 친구가 재미없네. 그냥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증시 전체는 분위기가 이러니까 산업이나 기업 동향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중국 증시 중 어제는 리튬이나 이런 에너지 금속 위주로 급등인데 오늘은 좀 짜잘한 업종, 문화 미디어, 사무용품, 인터넷 이런 1% 상승했고 어제는 하락 업종이 귀금속, 약품 유통, 바이오 등이 2% 하락했는 그리고 태양광, 제약. 오늘은 정밀 화학이 4% 하락했고 비료, 농약, 기초금속, 화학, 원료, 철강, 석탄, 석유, 정유 화학 3% 하락했고 네. 전기차도 2% 하락했고 거의 다 2%에서 3%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홍콩 증시 중 여전히 마찬가지로 원자재가 4% 하락했고 원자재, 에너지, 부동산, 금융 등이 다 2%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오른 업종은 그런 대장주 그런 업종보다는 조금 주변화된. 그리고 오늘 동향은 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반도체 산업 관련 좀 동향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중국이 8월 26일에 정부가 AI 플러스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AI를 다양한 산업에 응용한다. 그래서 이런 동향이랑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지금 노력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세 번째는 화웨이 관련 동향이고요. 비상장이지만 네 번째는 샤오펑 자동차가 11월 들어서서 뭐 휴머노드 로봇 또 뭐 주가 상향 조정해가지고 급등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 급락세입니다. 네.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반도체. 오늘 반도체 업종 지수가 0.75%밖에 못 올랐습니다. 근데 장 초반에 약보합 출발했다가 바로 플러스 전환된 겁니다. 근데 오늘 반도체주가 아까 지수를 말씀드릴 때 오늘 상해, 심천, 창업한, 홍콩 다 지수는 하락했는데 과창 50 지수만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AI 칩 종목인 캠브리컨이랑 해광 요 두 종목이 과창 50 지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AI 국산 칩 종목인 캠브리컨이 1% 상승했고 요 과창 50 지수에 요 캠브리컨 비중이 큽니다. 해광 정보 0.57% 상승.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 중에 SMIC 홍콩 종목은 1% 상승. 네. SMIC 상해 과창 종목은 강보합 마감. 그리고 화홍 반도체도 홍콩 종목 3% 상승. 상해 과창 종목도 마찬가지로 3% 상승. 그리고 반도체 장비 중에 북방 화창이 오늘 5% 상승했고 네. 그 외에 2위 장비 업체인 중미 반도체 설비가 3%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창 50 지수가 살짝 강보합. 글로벌 흐름하고는 완전히 따로 놀았어. 네. 완전히 따로 놀았네. 네. 오늘 반도체 지수가 엄청 빠졌거든. 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큰 이슈가 있을 때는 하루 이틀 정도는 중국 증시도 투자 심리가 영향 받으니까 영향 받지만 네.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또 중국 내에서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 움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중국이 2년마다 북경에서 IC China 중국 국제 반도체 박람회라는 거를 개최하는데요. 이번에는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북경에서 제22회 중국 국제 반도체 박람회를 열립니다. 네. 근데 뭐 1년 2년마다 계속 이런 박람회는 빈번하게 개최되지만 네. 지난 10월 말에 4종전에서 15차 어게인 계획 1번 항목 아니고 2번 항목에서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반도체 각 밸류체를 강화하겠다라는 네네네.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5차 어게인이 발표되고 나서 첫 중국 국제 반도체 박람회니까 중국의 반도체 밸류체인 여러 대표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다 참전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관심을 받고 그리고 지금 G2 간의 힘격으로 그렇고 또 중국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 이번에 반도체 박람회에 브라질, 동남아의 반도체 관련 기업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물론 뭐 박람회 하나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그거는 아니지만 네. 15차 어게인 계획이 내년이 첫 해니까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중국의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 산업의 분위기 파악도 되고 네네. 약간 그런 분위기. 그래서 오늘 반도체주가 약간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인가 그저께 그 미국의 AI 관련 그 뭐지 오픈 AI 관련 기사도 있었고, 근데 오늘 장중에 중국의 AI 산업 관련해서 많이 언급된 거는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뭐 딥시크도 AI 빅모델이 있고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뭐 이름 될 만한 테크나 빅테크 업체들은 자사 개발한 AI 빅모델 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AI 빅모델도 계속 업그레이드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빅모델을 다양한 산업에 접목해서 또는 그거를 자사가 또 AI 응용 프로그램을 앱을 만들어서 더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시너지를 내는, 그래야 돈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 그래서 첫 번째는 AI 응용이 집중적으로 그 AI 기술을 접목한 AI 응용 관련 앱이 점점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아무래도 핵심 기업이 알리바바가 퀘엔이라는 거 최근에 네. 조용히 만들었다고. 네, 11월 17일에 중국어로는 치엔원인데요. 치엔원이 1000 숫자 1000. 원은 문, 천문, 많은 거를 묻다. 이런 앱을 11월 17일에 공식적으로 그 올려놨는데 네. 뭐 개인적인 대화도 가능하고 사무적인 그 업무 처리도 가능하고 지도, 건강, 쇼핑 좀 종합적인 그런 앱인데 이게 11월 17일부터 이렇게 업로드돼서 그 사용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직은 보급화가 아니라 그 테스트 네네, 버전이 테스트 그래서 버전. 테스트 버전 시간 좀 지나면 그 반응을 알 수 있죠. 네네. 그리고 알리바바 외에 텐센트, 바이트댄스, 딥시크도 각각 다 자사의 그 AI 빅모델을 다양한 분야에 응용해서 그 앱을 개발해서 상업화시키면 그게 돈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딥시크도 그렇고 AI 빅모델은 이미 오픈 소스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올해 6월 기준으로 중국 국내 AI 그 모바일로 사용하는 네. AI 응용 앱의 그 유저 수가 이미 6.8억에 달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앞으로는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 과거의 제조업이나 뭐 일반 제품이든 뭐 부가가치 높은 제품이든 인프라든 그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AI도 이제 해외 진출에 가속도를 붙일 단계가 됐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중국의 여러 빅테크 업체들이 중국 국내에서도 이제 시장이 크니까 열심히 하는 동시에 해외 진출도 이제 박차를 가고 있다. 그 중에 사례를 드는 게 텐센트, 덩신, 중문명이 덩신. 텐센트가 그 원바오라는 그 AI 응용 앱을 최근에 이미 해외 진출을 했는데 가장 최근 10월 데이터에 의하면 7월, 8월, 9월 3개월에 텐센트의 이 해외 진출이 지금 반응이 괜찮다. 그리고 또 그 떠우바오라는 그 그러니까 질문하는 그런 그 AI 앱이 있는데 요거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멕시코 요 4개 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그리고 요 떠우바오라는 게 저희 사촌 여동생이 은행에 근무하는데 은행에 근무하는 분들이 요 떠우바오를 많이 쓰더라고요. Q&A 하거나. 근데 요 떠우바오라는 이 해외 버전이 이 아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멕시코 시장에서 이미 수개월 연속 그 구글 앱이 있잖아요. 다운로드. 네, 상위 20 그 랭킹에 계속 네. 다운로드 그리고 랭킹. 바이두의 경우에는 11월 13일에 바이두 산하의 자율주행 택시가 러브콰이파오이라고 있잖아요. 러브콰이파오. 요거 앱도 해외 진출 시작했고 그 외에 또 그런 앱이 있잖아요. 독일님이 지금 실제로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데 나의 목소리와 얼굴을 입혀서 내가 이모지 나를 같은 거. 대신해서 네, 이모지. 그거를 바이두 산하의 호이보싱 수즈런이라고 있는데 요것도 해외 진출을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바이두가 11월 13일에 다양한 분야 적용되는 4가지 앱을 해외 진출을 시작했는데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또 중국 국내 시장이랑 해외 시장의 아주 큰 차이점이 중국 국내는 사실 오픈 소스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무료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해외는 뭐 미국 시장이든 유럽 시장이든 아까 그 몇 개 신흥국 시장이든 유료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중국 국내보다는 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중국 국내 시장이랑 해외 진출을 더
더 강화하고 있다. 이게 네. 좀 많이 거론됐고요. 그래서 AI 관련해서 하드웨어 종목도 있고 소프트웨어 종목도 있는데 오늘 중국 증시 중 AI 테마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네. 그중에 포함된 종목 중 어떤 종목은 2, 3% 상승했고 어떤 종목은 2, 3% 하락.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자주 언급했던 폭스콘 중국 이 종목은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했고 그리고 모듈 사업을 주로 하는 중지 이너라이트는 오늘 2% 하락했고 하지만 낭조 정보라는 서버를 만드는 회사는 또 1% 상승했고 또 비슷한 종목 신주 디지털은 또 2% 하락했고 좀 제각각이었어요. 혹시 그 아까 그 AI 이제 막 출시하는 것 중에 써보신 거가 있으실까요? 아, 로버콰이 바오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자율주행 택시 그 앱을 있고요. 근데 요 호이보싱 그 대신해서 이제 방송하는 건 제가 쓸 일이 없어요. 아니 그거 말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지금 떠우바오도 예? 쓴 적이 있고요. 어때요? 어떤 그 다른 우리 지금 뭐 예를 들어 한국에 나와 있는 챗GPT라든가 같은 뭐 제미나이, 질문을 제가 같은 질문 중국어로 된 같은 질문을 떠우바오 그리고 딥시크 그리고 키미도 그 여러 개 있는데 답이 내용이 중복된 내용도 있고 조금 다르게 나온 것도 있고 각자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것도 결국은 이 서비스라는 게 뭐 이제 아까 뭐 응용 프로그램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LLM 기반의 이제 질문하면 답하고 이런 정도 수준인가? 아 그거 네. 아니요 그 단계는 이미 넘었죠. 딥시크가 있고 떠우바오가 있고 키미도 있고 이런 그냥 그 딥시크나 챗 GPT 이런 거는 이미 4-5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외에 또 AI 그거를 예를 들어서 로버콰이 바오는 자율주행 택시용이고 요 호이보싱 수즈라는 디지털 인이니까 그 얼굴이랑 목소리를 입혀서 네. 방송하는 거고 또 어떤 거는 뭐 그래픽 위주로 이게 세부 분야별로 다 응용 앱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떠우바오는 제가 평소에 쓸 일은 없는데 그 저번에 설날에 집에 갔을 때 주변에 이게 사람마다 그게 달라요. 제가 은행에서 20년 차 근무하는 사촌 여동생한테 너는 왜 떠우바오 위주로 쓰고 딥시크는 안 빈도상 안 써. 근데 이게 뭐라고 할까요? 선점? 그러니까 자기는 은행 업무할 때 서류 작업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상당 부분을 떠우바오에서 다 해준대요. 그래서 업무 효율성이 올라갔고 그리고 Q&A 그런 거는 일반적인 질문은 떠우바오에 묻든 뭐 딥시크에 묻든 대체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업무 또는 생활에 따른 근데 저는 여기서 살면서 어떤 확인 작업을 딥시크로 많이 하고 근데 네. 똑같은 질문을 제가 굳이 떠우바오에 다시 물어볼 필요 없어요. 네. 사람마다 좀 니즈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뭐 문서 작업하는 걸 도와주는 것도 있다.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이게 떠우바오가 우리 대학 동창 중에 또 중국 국유은행에 근무한 사람인데 떠우바오가 은행 직원들이 꽤 많이 써요. 이것도 제가 올해 설날에 갔을 때 새로 아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떠우바오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문서 작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건 네. 문서를 만들어 준다는 건가? 네, 예를 들어서 뭐 은행 뭐 이런 거 문서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거를 거의 이런 샘플처럼 만들어주고 그거를 살짝 수정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업무에 도움이 된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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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은행 문서가 사실 그 양식이나 그런 비슷한 게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화웨이 관련인데요. 어제는 말씀드린 11월 21일에 화웨이가 AI 소프트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나왔으니까 11월 21일 발표해서 이걸 발표할 거다. 그래서 어제 화웨이 테마 지수가 1.13% 상승인데 오늘은 어제 상승하거나 급등한 게 오늘은 약보합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화웨이 테마 지수가 0.22% 약보합 마감인데 하나는 11월 21일 그 발표회를 사람들이 기다리는 분위기 그리고 또 하나는 11월 25일 다음 주에 11월 25일 오후 2시 반 중국 시간에서 그 화웨이 신제품 발표회를 합니다. 네. 화웨이는 참고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적게는 2번 많게는 4번까지 신제품 발표를 합니다. 네. 2023년 8월에 화웨이가 그 국산 칩을 탑재한 메이트 60 프로 스마트폰을 출시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출시하게 되게 메이트 80 시리즈입니다. 상위 버전인가요? 네. 상위 버전이겠죠? 80 시리즈의 그 프로 맥스도 나오고요. 화면을 보시면 이게
어제 나온 그 포스터인데 어제 점심부터 그 사전 예약은 가능한데 실제로 발표회는 11월 25일입니다. 네. 이게 메이트 80 시리즈인데요. 이게 그 메이트 시리즈는 아이폰을 타깃으로 하는 가격이 비싸더라고. 네. 아주 비싸더라고. 예를 들어서 메이트 70의 가격은 yuan화로 5,499yuan이니까 곱하기 200이면 원화로 110만 원. 네. 그래서 100만 원대 정도. 지난번에 그 3단 잡는 거는 비싸서 살 수가 없더라고. 아, 그거는 한국 원화로 400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비쌌어. 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선물 드렸잖아요. 아, 저는 더 이상 여러 효녀십니다. 네, 아주 현역 코스프레 하는 거죠. 아, 네. 예. 그래서 11월 25일에 이 화웨이 메이트 80 물론 모든 휴대폰 제조사가 뭐 정기적으로 신제품 출시하는 건 무난한데 화웨이 또는 중국의 반도체 관련 밸류체인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메이트 60 2년 전에 2023년 8월 말에 그 메이트 60이 처음으로 화웨이가 개발한 국산 칩을 탑재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메이트 80에 탑재되는 국산 칩이 질인 9030 그 전 모델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그래서 이번에 나오면 요 질인 9030 칩이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 우리는 기린이라고 부르는 그거죠. 네, 질인. 우리는 네. 기린이라고 불러. 네, 기린 한자를 칩이라고. 번역하면 기린이고요. 네네. 네. 그리고 요 OS도 홍멍이라는 화웨이 자사 OS가 있잖아요. 그리고 홍멍 이번에 홍멍 6 버전인데 그래서 이번에 나오고 나서 요 자사 칩 질인 9030, 기린 네. 9030이랑 OS 홍멍 6 요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니 그거를 사람들이 좀 기다리고 확인하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끝으로 샤오펑 자동차가 전일 밤 미국 증시에서 10% 급락했고 오늘 홍콩 종목은 마찬가지로 10% 급락했습니다. 11월 들어서서 샤오펑이 급등했다가 그 급락했다가 로봇으로 네. 인해서 급락을 했다. 급등했다. 네, 이번 주는 월화 다 급락했는데요. 어제 샤오펑 전기차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물론 매출액은 뭐 증가했지만 이게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샤오펑은 미국 증시랑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으니까 중국 현지 증권사보다는 미국이나 홍콩, 그러니까 글로벌 IB들이 그 코멘트 입김이 셉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고 나서 각각 10% 급락했는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CT가 샤오펑 관련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요. 샤오펑의 미국 주식, 미국 종목이랑 홍콩 종목의 목표 주가를 3.4%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소폭 하향 조정했지만 어쨌든 하향 조정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어제 전일 밤 미국 주식이랑 샤오펑의 오늘 홍콩 주식이 10%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샤오펑 주가는 11월 들어서서 11월 11일까지는 계속 급등했다가 11월 12일부터 계속 익실현이 쭉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어제 이어서 뭐 그리고 어제 중국의 방산주가 1%대 그 중에 또 상한가 종목도 있었고 근데 오늘은 방산주가 소폭 하락했고요. 그 중일 간의 그 갈등이나 그런 이슈는 점점 중국 증시에서 좀 희석화되고 있는 그럼요. 분위기입니다. 네. 어차피 뭐 서로 간에 그렇다고 네. 뭐 일이 터질 것도 아니고 네. 네. 감정 싸움이니까. 그냥 예. 네,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제는 일본 월요일이니까 어제 일본 증시에서 화장품, 항공, 소매가 급락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세도는 어제 일본 증시에서 9% 급락했고 네. 일본 항공 그 JAL 일본 항공 어제 3.75% 하락. 아나항공 3.35% 하락 그리고 그 백화점 있잖아요 이세탄 어제 11% 하락했는데 덕분에 한국이 좋았죠. 반성. 덕분에 한국. 근데 오늘은 네. 일본 증시 중에 시세도는 3% 하락했고 다른 항공이나 소매주는 하락폭이 아주 많이 축소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점점 희석화되는 분위기. 그리고 한국 증시도 어제는 뭐 관광, 호텔, 레저 관련 종목이 반사이 그런 것 때문에 급등했지만 오늘은 또 잠잠해졌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저는 이 중국 그 시황을 하면서 네. 중요한 포인트 그 닷컴 버블의 중요한 포인트에 되는 기업이 시스코였거든요. 네. 그 시스코가 지금의 딱 엔비디아라고 보면 거의 맞아요. 왜냐면은 거기 라우터를 안 쓰면 통신이 불가능하다고 했었거든. 네. 그거를 대체하는 회사가 하웨이예요. 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없어진 거야. 그 시스코 입장에서는. 네. 그때부터 이제 시스코가 역사상 최고치를 찍고 네. 꺾이기 시작했거든. 그 포인트가. 그래서
AI도 사실은 그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그쪽 전문가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맞아요. 보시면 네. 그 아까 뭐 또뚜기? 또바오. 또바오. 네, 또바오 같은 경우는 뭐 서류도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또바오 원래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거 팥 속이 들어간 만두 있잖아요. 팥빵? 네네. 네, 먹는 찐빵, 팥찐빵. 네, 맞아요. 그게 또바오예요. 네. 중국 사람들은 팥찐빵을 먹어요? 원래 중국에서부터 넘어온 건가? 옛날부터 있죠. 팥찐빵. 찐빵 좋아하더라. 근데 요즘은 뭐 요즘 아니 옛날에 저기 어디 가서 코스 요리 먹으면 처음에 빵 이만큼 주더라. 만두하고. 이만큼 주. 옛날에 진짜 옛날에 오바진 거 아니에요? 이만큼 준 거야. 그래서 근데 우리 선생님 얘기 처음에 만두를 이만큼 줘. 오웬 만두냐고만 먹었더니 그다음부터 산해진미가 그 뒤로 점점 갈수록 나오더라는 거야. 자기는 만두로 배불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 처음부터 먹고. 많이 드시면 안 돼. 나중에. 근데 그 음식을 좀 많이 주는 편이야. 지역마다 좀 달라요. 또 달라. 북방 지역이 좀 그래서 남방 친구들이 겨울에는 북방 친구들이 따뜻한 남방으로 관광을 가고 겨울에는 남방에는 또 눈이 안 오니까 네. 중국 북방 지역으로 가서 겨울 눈 뭐 그런 걸 체험하고 그래서 남방 친구들이 처음에 북방 갔을 때 요리 나오는 양을 보면 와우 많다. 북에서 남으로 오면 네. 물자가 좀 흔하잖아. 근데 이게 해산물도 많고 남쪽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중국의 8대 요리 체계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물가도 아니 다르고. 그쪽은 뭐 나물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내륙의 북쪽이면? 저희 집이요? 아니 그 동네는?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데는 아니요 발달한 지역 아니에요. 그러면은? 1인당 GDP가 상해의 반도. 음식. 음식이. 동북. 우리는 경북 가면은 동북 전부 나물 스타일이죠. 음식이야. 나물요? 동북 스타일. 동북 요리도 있고, 근데 동북 지역도 지역마다 조금씩 또 달라요. 그러겠지. 네. 그거는. 우리도 저기 작은 나라에서 동네마다 틀린데. 그래서 그 지금 이번 달 들어서서 미국의 AI 뭐 법을 그 이슈도 그렇고. 중국의 AI 산업은 어차피 AI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응용해서 시너지를 낸다. AI 플러스 전략이니까 미국이랑 추구하는 방향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화웨이도 그렇고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그 중국 국내 시장에서 일단 비즈니스를 제대로 해도 그 뭐 시간이 흐르면 수익 실현이 가능하고 그 외에 또 지난 2013년부터 1대1로 그러면 이제는 나중에 몇 년 후면 중국의 1대1로 통한 수출 효자 중에 AI 관련 이것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점점 중국은 중국 방식대로 가고 좀 점점 이렇게 차별화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이 향후에 AI 방향성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오늘 그거는 눈여겨서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 대목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AI 방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왜냐하면 닷컴 버블 때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동수서산 프로젝트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AI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를 깔아놨기 때문에 다 있지. 칩이 없을 뿐이지. 그래서 이 기업들만 열심히 하면 돼요. 이제. 아니야, 칩이 없어서 그래. 칩이 있었으면 더 잘했을 거야. 칩은 이제 화웨이가 내년부터 4년 내로 3년 사이에 4개를 발표할 거잖아요. 그게 1대1로 성능이 좀 떨어져도 점점 향상시키면서 꼭 엔비디아 칩이 아니어도 됩니다. 저는 그게 대체 불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꼭 그 성능이 엔비디아랑 100% 수준에 다르지 않아도 된다. 그거는 너무나 희망사항이야.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속도 차이 많을 그렇다고 겁니다. 해서 손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그 속도 차이가 어마무시한 차이야. 사실상. 그러면 그거를 보완하는 방법을 계속 찾으면 되죠. 수학 문제도 한 가지 방법으로 풀 수도 있지만 2가지, 3가지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을 많이 써서 쓰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엔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납니다. 그럼 어때요? 차이가 나면 어때요? 차이가 나면 어때? 나중에 그 잘 준비하고 있다 칩 쓸 수 있으면 쓰면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어찌되었건 뭐 젠스랑도 그런 얘기는 했으니까 우리가 안 들어가면 직접 만든다라는 얘기는 하긴 했어요. 물론 만약 혹시 그거를 칩을 사용하면 그러면 중국 AI 발전 더 빨라지는 거죠. 속도죠. 이제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저는 이미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점점 그 공짜로 안 나오면 쓸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요?
별로 돈 주고는 많이 안 쓸 것 같은데. 뭐 그 앱이요? 앱이든 뭐든 그 LLM이든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요? 아니면 해외에서요? 아니 중국에서 의외로 수익화는 잘 안 될 것 같아. 수익화가. 그렇다고 해서 아니, 안 해요? 주변에서도 우리 이제서야 네. 유료 쓰거든. 챗GPT 네. 막 그것도 뜨문뜨문 유료로 그러니까 하기야 뭐 서버 용량은 뭐 만들 수는 있겠다. 공짜로 버틸 수만 있으면. 근데 되는 저희 거니까. 생각은 음. 우리보다는 이 관련 업계 창업자 사장들이 더 잘 알겠죠. 왜 이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이니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의지를 갖고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결과물이 나와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뭐 그럴 수도 뭐든지 있죠. 네.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하면 이미 졌어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 수단, 혁신 그거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언제 수익화가 될 건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익화하고는 또 상관없이 앞서 그 닷컴 버블의 시스코 얘기는 AI 쪽에서 유효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 문제라고 네. 생각해요.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